글로스터 대대 장병들은 10배나 많은 적에게 둘러싸여서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선택한 경로는 바로 여기 북쪽이었습니다. 북쪽이요? 적진에 뛰어들겠다는 건가요? 그런데요, 이날 비중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병자 임우일 그날 군대 이야기에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다. 중서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는 아주 특별한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남구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인데요. 여기엔 2,300명이 넘는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에만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만 유엔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6.25 전쟁 때 유엔군 장병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사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75년 전이었죠.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했던 그때 피부색도 눈동자색도 제각각인 군인들이 한반도에 왔습니다. 유엔군 깃발 아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일념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6.25 전쟁에 참전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엔 군분들의 영웅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립국가가 93개였거든요. 그 중에서 60%가 넘는 무려 60개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을 전 세계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불법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16개 나라가 전투 부대를 파병했고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그리고 38개 나라가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멕시코처럼 미군에 배속돼 싸운 나라도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전하기 부족하죠. 당시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달려왔을까요? 문제인가요? 네. 일단은 참전국이 60개 나라가 되는데 막상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미국 말고는 뭔가 딱 생각나는 나라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마 대부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일 씨와 비슷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6.25 전쟁을 국군과 미군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미동맹도 체결됐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엔군 중에서는 미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사자 수도 가장 많았고요. 아까 제가 16개 나라가 전투 병력을 파견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아는 나라들인데요. 모두 익숙한 나라들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군 다음으로 화병 규모가 가장 컸던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그만큼 영국이 참전했던 전투도 많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중에 영국군이 참전했던 전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전투에 참전했던 850여 명의 장병 중에서 단 39명만 가까스로 탈출했던 그 치열하고 처절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지도를 봐주세요. 중공군의 제5차 4월 공세가 시작된 1951년 4월 22일의 모습인데요. 어때 보여요? 와, 이 빨간색이 다 지금 중공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냥 딱 봐도 엄청 많네요. 이게 인해 전술인 거잖아요. 네.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국군 1사단부터 미 3사단, 24사단, 25사단, 국군 6사단까지 촘촘하게 방어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임진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중공군의 5차 4월 공세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오늘의 주인공인 영국군이 이끌고 있는 영연방 29여단도 눈여겨봐주세요. 이때 중공군이 끈질기게 노렸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서울이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모든 아군 부대가 서울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어요. 국군 1사단은 문산, 서울 축선을, 3사단은 연천에서 동두천을 거쳐서 의정부, 서울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국군과 유엔군이 지금 서울로 연결되는 길들을 다 막고 있는데요. 우리는 1950년 6월 27일과 1951년 1월 4일에 두 차례나 적에게 서울을 빼앗겼는데요. 또다시 끈질기게 서울을 노리는 중공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일단 서울의 위치가 우리나라의 또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서울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수도를 뺏기면 나라 전체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으니까 당연히 서울을 먼저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또 이런 어이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네? 30만 5천 명 대병력을 이용한 인해 전술로 서울 북방에 유엔군 주력을 섬멸하고 여세를 몰아서 서울을 탈취해 마오쩌둥에게 노동자를 선물로 바친다. 선물로 바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죠. 중공군은 서울을 다시 뺏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 지역을 쭉 둘러보는데요. 이때 여기로 침투하면 해볼만 하겠는데? 중공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여기 국군 1사단과 연영방 29여단 사이였습니다. 왜요? 왜 거기를 선택했죠? 임진강 때문이었습니다. 영연방 29여단이 방어하고 있던 임진강의 길이가 무려 11km에 달했거든요. 4개의 대대가 방어하기에는 너무 방대했죠. 아무리 빽빽하게 방어를 한다고 해도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중공군도 그 점을 노렸습니다. 1951년 4월 22일 밤 10시 중공군이 짙은 어둠을 틈타 임진강 도하에 성공했는데요. 중공군을 처음 맞닥뜨린 부대는 적성 근처를 방어하던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였습니다. 엄청난 병력을 앞세워 숨쉴 틈도 없이 몰아붙이는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서 글로스터 대대는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글로스터 대대의 전략은 날이 밝을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티자였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날이 밝을 때까지만 버티죠? 왜 그런 거죠?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갑자기 공중에서 중공군을 향해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미 공군이 화력 지원을 시작한 거죠. 중공군은 꽁꽁 숨기 바빴습니다. 중공군의 어마어마한 병력에 아군은 엄청난 화력으로 밀어붙였군요. 맞습니다. 아군은 야간에는 진지를 사수하면서 버티고 주간에는 항공과 포병 화력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이어갔죠.
그런데요, 24일 자정부터 글로스터 대대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중공군 63군 3개 사단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850여 명의 글로스터 대대 장병들은 10배나 많은 적에게 둘러싸여서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요. 상상이 되시나요? 와, 10배가 많다. 그러니까 10대 1로 싸우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와,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0배나 되는 인원이라면 생각만 해도 숨이 너무 막히는데요. 글로스터 대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루를 버텼고 또 이틀을 버텼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물 식량은 이미 다 떨어졌고 탄약까지 바닥났습니다. 어둠이 휩쓸고 지나가면 부상자와 전사자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글로스터 대대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그때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이 시작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여단도 글로스터 대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여단에서는 총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차로 증강된 필리핀 대대를 투입해서 연결 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전차가 이 기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두 전차가 중공군의 피격을 받음을 해가지고 이 도로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2차로 벨기에 대대를 다시 투입시켜서 연결 작전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스터 대대에서는 여단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병력이 와서 자기들을 구출할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글로스터 대대장 카니 중령은 한 통의 무선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읽어주실래요? 최대한 노력해서 적의 포위를 뚫고 여단에 합류하라. 만이 이것이 불가능해 저항해도 소용없다 판단되면 적에게 투항하라. 이 둘 중에 결정권을 귀관에게 주겠다. 글로스터 용사들의 행운과 성공을 빈다. 카니 중령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지휘관으로서 어떻게든 철수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요. 카니 중령의 선택은 잔류였습니다. 50여 명의 부상병들과 함께 말이죠. 치료가 필요한 부상병들을 위해서 군의관, 의무요원, 군목까지 자진해서 남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글로스터 대대는 중대별로 퇴각하기 시작했는데요. A 중대가 앞장서고 B, C 중대가 뒤를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국군 1사단에 합류할 계획이었죠. 이제 엄호를 맡았던 D 중대만 남았는데요. 이들이 선택한 경로는 바로 북쪽이었습니다. 북쪽이요? 적진에 뛰어들겠다는 건가요? 왜 그런 선택을 했죠?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요. 이날 D 중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D중대 전원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한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에? 남쪽으로 내려갔던 중대원들은 모두 포로가 됐고 D 중대원들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죠? 중공군은 글로스터 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고요. 그 덕에 여기 북쪽에 공백지대가 생겼던 거죠. 1951년 4월 22일에서 25일까지 글로스터 대대는 무려 10배가 넘는 중공군에 맞서 외부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도 투항하지 않고 4일 동안 혈전을 벌였습니다. 10배가 넘는 인원이었는데 진짜 잘 싸웠고 잘 버텨줬네요. 네. 설마리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고립방어 전투의 대표 전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글로스터 대대는 가장 용감한 부대라는 찬사와 함께
미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습니다. 와. 4일이란 기간은 짧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글로스터 대대가 버텨낸 이 4일이 가져온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4일 동안 유엔군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고 덕분에 중군군의 4월 공세를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예, 설마리 전투에 대해서는 소수의 어떤 대대병력으로 대규모의 이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시켰다는 것이죠. 중요한 목을 점령함으로 해서 공격 기세를 차단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가지고 이 다른 지역에 있던 유엔군들이 무사하게 서울 북방으로 철수를 함으로 해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전황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린 이 엄청난 전투에서 탈출한 장병은 고작 39명이었습니다. 850여 명의 글로스터 대대원들 중에서요. 영국군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네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미군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이렇게 많은 영국군이 희생을 치렀다는 건 몰랐거든요. 지금 현역 장병들과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대한민국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흔히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의 희생을 거름 삼아서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에서야 이 말이 뭔지 진짜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유엔군 노병들의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던 모습 말이에요. 그 눈물에는 경이로움과 자부심이 녹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청춘을 바쳐서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고 또 군인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던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들의 자부심과 그런 충성심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유엔군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는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유엔군 참전 영웅들의 용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나라,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택을 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대단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군 참전 영웅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기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겠노라고. We're also very proud that we defended and helped to liberate this beautiful land and its resilient people. So proud of what we had done, and I know that the men who served in Korea, what we had done, were able to accomplish in freeing a people, giving them the opportunity. If I had it to do again, I'd do it all over again. I'd come over here again. I really would. It's just, it's so different over here. The people are wonderful people. But that was mine. Getting in and going up with the service and all, but